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은 그 해겔의 우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해겔에서의 우연성. 소급적 수행성의 역설은 사건들의 우연성을 지배하는 개념적 필연성의 허상을 문제 삼도록 해준다. 소급적 수행성이라는 거, 사후적으로 알갱이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알갱이가 사전적으로 과거에 무더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이게 소급적 수행성입니다. 조르주 아감베는 그 시간에서의 소급적 수행성을 얘기했죠. 모나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아이온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그노시스의 시간 모두 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로 도약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주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락강의 실제 개념도 실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실제를 통해 구조화된 상징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소급적인 수행성입니다. 즉 논리적 필연성은 그래서 개념적 필연성은 우연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즉 논리적 필연성은 현실의 가능성의 조건들만을 가능한 것의 측면에서 현실만을 파악하려고 한다. 논리적 필연성은 자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현실적 조건들만을 우연성으로 이렇게 차출해내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의 실증적 자료, 그것에 있는 것, 합리적 형식을 빼내도 지속되는 나머지 요게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우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증적 자료, 있는 거, 합리적 형식 이런 건 다 논리적 필연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래도 지속되는 거, 이걸 빼내도 지속되는 나머지가 우연적인 것이다. 사변적 관념론에 대한 크루크와 해겔의 논쟁. 크루크는 절대자의 논리적 운동으로부터 그 자신이 그 순간에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펜을 연역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는 이 논리적 운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그 글을 썼고 어떤 글을 썼고 이걸 전부 다 연역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사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해겔은 모든 개별적 내용을 연역해낸다고 주장하기는커녕 사변 철학은 사실 본래의 개념 자체 안에 이미 우연성을 포함시키는 절대적 우연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적 개념이 개별적 내용을 연역해내는 게 아니라 본질의 개념, 본질적 개념 자체에 이미 우연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절대적 우연의 개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사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해겔은 반박한 것이죠. 논리적 필연성은 비개념적 우연성에 의해 장악된다. 개념적 우연성이 아니라 비개념적 우연성에 의해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미끄러지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우연성에 의해 장악된다. 이것은 관념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 관념은 외화되고 자신의 특수한 계기들을 마음껏 펼친다. 관념이 외화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이 우연적인 것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겠죠.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특수한 계기들을 외재화시킨다. 해겔은 이렇게 말한다. 자연에게는 안 된 일이야. 끊임없는 봄남이 있고
합리적 질서에 대한 자연의 형식의 위반이 있고 잡종의 생산이 있고 다양한 종의 교배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창조적 힘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논리적 자연의 어떤 논리적 필연성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무능력 개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의 무능을 표현한다. 예, 이 비개념적 우연성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범람, 위반, 잡종, 다양한 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비개념적 우연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개념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논리적 필연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천적으로. 자신의 우연성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개념은 자기 발전 속에서 나눠지고 필연적으로 자신의 외재성을 우연의 장으로 상정한다. 예. 개념이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재성을 필연적으로 배제시켜야 돼요. 예. 외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필연적인 것, 그것은 우연성이다. 그리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예, 필연적인 것은,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필연적인 것은 절대적 우연의 개념을 인정한다. 우연성을 포함하는 절대적 우연의 개념이다. 필연적인 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정된 특수한 내용은 실질적 이론적 관심의 대상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정된 내용, 특수한 내용, 이런 게 이제 그 우연적인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인 이론적 관심의 대상을 제시하지 않아요. 예, 필연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연성을 지배하고 축소하고 합리적 필연성으로 물들이라는 무한한 임무를 주체에게 부여한 칸트와 피히테에 대한 해결의 거리다. 칸트와 피히테는 그 우연성을 포획하려고 그랬죠. 예. 포획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해결의 말은 그런 거 그렇게 우연적인 것을 갖다가 포획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우연적인 것을 개념 안에서 용해시키라는 무한한 충동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파악에 대한 포기, 우연적인 것을 자꾸 그 개념 안에 개념의 필연성 안에 자꾸 이 포섭하려는 그런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우연에 대한 주체 고유한 태도가 발견된다. 우연은 자연적 내용으로서 자유롭게 놓여있고 이미 관념에 의해 지향되고 그 결과로 무관심한 것으로 상정된다. 우연은 자연적 내용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놓여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포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조의 대상이지. 해겔의 이러한 입장은 전부가 아님이라는 락강의 논리를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칸트의 입장은 어떤 전부의 입장, 가능한 모든 경험이 형식적 초월적 조건들의 보편성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한 경험의 대상들의 보편성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편성, 형식적 초월성, 전부의 입장 이런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냥 끌어모으는 것이죠. 포획하는 거예요. 이 보편성은 예외를 끌어들인다. 초월적 형식의 보편적 틀에서 벗어나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 자체라는 것이죠. 물 자체는 그냥 배제시켜 놓고 끝나는 거예요. 칸트에게서는 해겔의 실제는 합리적이다라는 의미, 예외 없는 전부가 합리적 자기에게 원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만 할 것이다. 예외 없는 전부는 합리적 자기에게 원한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야 그 전부가 자기에게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폐쇄된 원이에요. 이거는 이게 자기에게 할 계기가 없다는 거,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모든 우연성은 개념의 운동의 필연성 안에서 계기로서 제거되고 회복된다. 모든 우연성은 개념의 운동의 필연성 안에서 계기로서 제거되고 회복된다. 이 예외 없는 전부에서는 그 우연성이라는 것들이 모두 다 개념의 운동의 필연성 안에 다 이 포섭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우연성은 개념의 운동의 필연성 안에서 다 소화된다는 것이죠.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로 읽어야 한다. 뭐가? 실제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예외 없음의 대가가 바로 전부는 합리적이 아니다 이기 때문이고 개념적 영역에서 벗어나는 우연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예외 없음의 대가는 바로 전부는 합리적이 아니다 이기 때문이고 개념적 영역에서 벗어나는 우연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그 해석이 잘 안 되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헤겔은 우리에게 전부와 예외의 논리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제시한다. 만약 전부가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합리적 총체성의 필연적 운동에서 뭔가 우연적인 것을 배제해야 한다. 전부가 합리적이라면 합리적 총체성의 필연적 운동에서 뭔가 우연적인 건 배제해야 돼요. 이런 독해는 어찌됐든 우연적인 것에게 해결적 개념화와는 호환되지 않는 무게를 부여한다. 이 전부가 합리적이라면 이 합리적 총체성의 필연적 운동에서 뭔가 이 상극이 있어야 돼요. 우연적인 것이 배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반이 되는 것이죠. 전부가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 우연적인 것 이것이 이제 배제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독해는 어찌됐든 우연적인 것에게 해결의 개념화와 호환되지 않는 무게를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중치를 주는 것이죠. 우연적인 것은 그것의 반대 극점이 즉 필연적인 것의 반대 극점이 되는 것이고 필연적인 것의 등가적 상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되는 합리적이 아닐 어떤 것의 실증적 실질적 실존이 전부가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사실로부터 뒤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해결의 강조점이 있다. 오히려 개념의 자기 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가 합리적이 아니다의 이유인 것은 바로 우연적인 것이다. 전부가 합리적이 아닌 이유는 우연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부가 합리적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이 우연적인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연적인 것 때문에 전부가 합리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립되는 것이죠. 합리적이 아니니까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매개를 하지 않겠어요?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 아니라는 건 전부가 합리적이 아니라는 건 전부 없음이란 얘기잖아요. 전부 아님이란 얘기잖아요. 전부가 아니니까 전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매개 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뭐를 근거로? 우연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우연적인 걸 계기로 해서 그 합리성, 그 보편성을 유지하려는 자기 매개가 진행되겠죠. 전부라는 이 개념이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연적인 것은 그 자체로 바로 아무것도 아닌 죽은 계기다. 그 자체로 뭐 별 가중치가 없는 그런 죽은 계기예요. 그 무시해도 돼요. 뭐 반드시 이 우연적인 것을 참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결혈을 갖다가 보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 실제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 무의식적 실제라는 거 그냥 가만 놔두면 그건 죽은 계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실제를 보는 이유가 뭐죠? 그 실제를 디디면서 다시 우리는 존재적인 주체의 그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Das neue Subjekt. 새로운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주체의 자기 갱신이에요. 자기 매개, 자기 생산, 자기 창조, 자기 재생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실제를 탐색하고 실제를 대면하고 실제를 참조하는 거지 그냥 놔둬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사라지면서 자기 소멸하고 어떤 실질적 무게도 없는 것이다. 이게 우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억압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우연적인 것의 특질이다. 반명제로서의 특질. 주체가 종합으로 도약하기 위해 디뎌야 하는 발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헤겔은 우리가 우연에 맞서지 않고 우연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화근해요. 예, 우연에 맞서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 필연과 같은 가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우연에다가 많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을 갖다가 포섭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연을 배제시켜라. 우연을 그냥 외제화시켜라 이거죠. 우리가 병적인 우연에 맞서면 우연에게 너무 많은 무게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비본질로서의 우연을 대하는 올바른 유일한 태도는 그것을 그 자신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고 맞서지 않는 것이다. 즉 그 자체로 인정하고 참조하라는 것이다. 개념 안에 포섭하거나 소화시키거나 포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우연적인 것은 그냥 우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조할 대상이지 그것과 싸워가지고 그걸 소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연이라는 그 실제, 즉 우리 안에 있는 우연으로서의 그 죄성, 그거를 항상 참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야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항상 발딛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는 내용 없는 형식적이고 텅 빈 동일성으로 머문다. 예.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특수한 내용 안에서 명시되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 예. 소외되는 데에 이르지 못해요. 아직 구체적 보편성이 아니다. 로고스가 육화되지 못했다 이거죠. 생활화되지 못했다. 구체화되지 못했다. 반면 헤겔에게서 윤리적 의무는 사회적 공동체, 포리스의 역사적 상황이 매번 명시되는 형식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 헤겔의 윤리적 의무는 육화된다 이거죠. 생활화된다 이거죠. 실천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윤리적 장애 내적 발전이 있다. 윤리적 장애 내적 발전이 어떻게 있나요? 바로 그 윤리적 장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우연, 그것을 상정하고 그걸 배제하고 외제화시키고 참조할 때 윤리적 발전이 있는 것이죠. 이 장은 그 자신에 맞선 정신의 싸움이다. 예. 정신의 싸움이라는 건 그 우연적 요소를 갖다가 포섭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우연적 요소를 딛고 일어서는 싸움이에요. 그것은 의무들의 필연적 갈등에 도달한다. 왜 그래요? 이 안티고네 예를 들면 그 크레오는 이 안티고네 오빠의 시신을 내주지 말아야겠죠. 반역자의 시신이니까. 예, 근데 안티고네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 오빠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게 내 도리라는 거예요. 이 두 의무가 갈등을 벌이는 거죠. 필연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 병적인 특수성은 윤리적 체계 한복판에서 다시 나타난다. 크레온의 윤리가 병적인 특수성이 됐든 안티고네의 윤리가 병적인 특수성이 됐든 이 두 윤리 체계는 바로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윤리 체계 한복판에 충돌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배타적인 것으로 상정된 선 자체가 절대적 악과 일치한다. 예. 선이 극단으로 가면 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선이 누구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극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자극이 과다하게 되면 나에게 악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30억을 받았어요. 그 30억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쓸까요? 그 돈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 돈이 자기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이 될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예. 오늘은 헤겔의 우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우연성이라는 거 개념의 필연성은 항상 우연성을 포함하고 있고 우연적인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우연적인 것을 배제, 즉 참조할 때 개념의 필연성은 자기 매개 운동을 한다. 자기 발전을 한다. 이걸 주체에게 적용하면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꼴보기 싫은 점, 나의 그 만나기 싫은 그 못난 점 이런 것들을 참조할 때 이게 우연성이란 말이죠. 우연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참조할 때 나의 자기 매개를 통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오늘 헤겔의 우연성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연적인 거, 뭐 우연성, 뭐 필연성, 개념의 필연성, 뭐 이런 그 절대적 필연의 개념, 뭐 이런 이 용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개념들인데 이해가 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해겔의 우연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